오늘 낮 12시 20분 LA 인근 지역에서 진도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1월 대선 공화당 부통령 주자인 JD 벤스 후보가 집권할 경우 100만 명 단위의 이민자 추방을 공언했습니다. 한국 내 우수한 인재들을 한인 기업들에 소개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디즈니 팬들의 축제인 D23 팬 이벤트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인근 지역에서 오늘 낮 12시 20분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낮 12시 20분 사우스 파세데나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는 하일랜드팍 인근 지역으로 LA 한인타운에서도 약 5초 정도의 큰 흔들림이 감지됐고 이 밖에 플루턴 등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 계속되는 지진으로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1년 만에 소셜미디어 X에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선거 홍보 영상입니다. They want to take away my freedom because I will never let them take away your freedo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X를 통한 생방송 인터뷰에 나섭니다. 관련 게시물을 직접 공유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머스크가 X를 인수하며 계정은 복원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만 활발히 소통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위기감을 느끼며 X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주말 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에서 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내내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방문한 미 대선 주요 경합주들입니다. 트럼프 측이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공격하자 이를 의식한 듯 약식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When can we expect you to roll out your policy platform? Next week, and it'll be focused on the economy and what we need to do to bring down costs and also strengthen the economy. 해리스 부통령은 본격적인 정책 발표와 함께 다음 주 시카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측이 군중 규모를 조작했다며 계속해서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11월 대선 공화당 부통령 주자인 JD 벤스 후보가 집권할 경우 100만 명 단위의 이민자 추방을 공언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어제 많은 사람을 추방할 의지가 없다면 미국에 2천만 명의 불법 이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국경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대량 추방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의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고 미국인 임금을 깎는 불법 노동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일부 사람들을 추방할 의지가 없다면 국경도 갖지 못한다라며 일단 100만 명부터 시작하자라며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실패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문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는 의제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포기 이후 등판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 문제를 전담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전복된 로데 웨이드 판결과 관련해 낙태의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내 우수한 인재들을 한인 기업들에 소개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인 기업들 역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한국 내 대학 총장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 방문단이 세계한인무역협회 옥타 LA 임원진과 만났습니다. 삼육대학교와 서경대학교, 덕성여대, 대진대학교로 구성된 서울 북부연합사업단과 옥타 LA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 측은 우수한 학생을 추천해 해외 취업에 특화된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협회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업무 협약의 목적입니다. 4개 대학이 100명의 학생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J1 비자를 받도록 인도해주고 있는데 뭐 100%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80% 정도 학생들이 1년 기간 동안 이 여러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대체로 100명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또 영주권의 기회를 이번 업무 협약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K-무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 대학으로 구성된 북부연합사업단은 문화교류 방문 목적의 J1 비자 형태로 연간 100명에 달하는 인재들에게 연수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옥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참여 업체들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해외 인턴십 전문기관 IGE가 정부와 대학, 청년 구직자들과 한인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맡아 교육과 소개, 비자 발급 수속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한인 기업들 입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좀 더 학생들이 좀 올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필요한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 기업들은 중간 그 매니저들을 아무래도 한인 그 매니저들로 좀 이렇게 그 하이어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아포르투니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 사이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의 이유로 H1 취업 비자와 J1 비자 거부율이 늘어난 것은 청년 인재 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디즈니 팬들의 축제인 D23 엑스포가 애나임 컨벤션 센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행사에서 차기작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뮤지컬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뮤지컬 배우와 호흡을 맞추는 조연들도 무대에 자리했는데 이들은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입니다. 디즈니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즉 순수한 팬들이 함께 무대를 만든 겁니다. 디즈니 공식 팬클럽 행사 D23 엑스포가 지난주 디즈니랜드가 자리한 애너하임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디즈니는 열성 팬들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2년마다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차기작이 공개되는 등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계 종사자들도 쇼케이스 행사에 참석해 차기작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최신 컨텐츠들이 캐릭터들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 아웃 2나 이런 디즈니랜드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을 여기서 또 만나볼 수 있고 엑스포에서는 올 연말 개봉을 앞둔 모아나2의 배우들이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내년 여름 개봉할 토이스토리 5, 내년 연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3도 최초 공개됐습니다. D23 엑스포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팬들이 자발적으로 코스튬 플레이에 참여하기 때문인데 의상이나 분장이 영화에 당장 출연한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Well, I am a big fan of Disney. My friend and I have come to this convention a couple of times before. It's always really fun. I love all the setups and I love all the costumes. I want to show the fans just all of the amazing costumes that my friends and I put together and make sure that everybody's having a wonderful time. It's so important at these conventions. I get to dress up as my favorite villain
and I get to be as evil as I want, and everybody loves it. It's a place I can go and play nostalgic Disney characters like the Rocketeer. 실제 영화 촬영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수효과 세트도 이번 엑스포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배우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는지를 팬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D23 엑스포에는 10만여 명 이상의 인파가 집중됐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가진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NY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볼티모어에서 주택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볼티모어에서 북쪽으로 약 32마일 떨어진 하퍼드 카운티 벨에어의 아서 우즈 드라이브에서 어제 오전 6시 42분쯤 주택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역 주민들은 폭발이 발생한 지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올리버 알키어 소방서장은 폭발로 사망한 사람은 볼티모어 가스 앤 일렉트릭에 근무하는 35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잔해에서 발견한 두 번째 시신은 73세 주택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발한 집 옆에 사는 여성 이웃도 상처와 멍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러 주택이 손상되고 피해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올리버 알키어 소방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방관들이 폭발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에서 가스 누출 신고에 대응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18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번 폭발은 가장 큰 폭발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알키어는 최소 2명의 BGA 계약 근로자도 폭발 전에 해당 지역으로 가 전기 문제를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소방국 하퍼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연방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여행업계가 업황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요 호텔, 여행 기업들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소비자들의 여가 수요가 무기력해졌다고 공동으로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정보, 예약 대행업체 익스피디아를 비롯해 메리어트, 힐튼 등 주요 호텔, 여행업계의 2분기 실적에서 부진이란 용어가 16차례나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소비 둔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해외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게 여행업계 분석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돈을 쓸 여력이 줄었다고 여행업계는 판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비자가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 품목 지출을 하고 난 후 여름 휴가비를 얼마나 쓸지를 결정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인 5명 중 3명은 경제가 이미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결제업체 어펌이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현재 경기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배경으로는 68%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을 지목했고 사람들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는 응답도 5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미 경기 침체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여겼고 현재 상황이 내년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면 현재는 침체 시기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실제 경제 상황 간의 단절 현상을 바이브 세션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세션은 분위기와 침체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경기 침체 상태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산 증식이 주택 소유주와 소득 상위층에 집중된 반면 인구 중 3분의 1은 재산 증식에서 소외됐다며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가주 지역 파크 산불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화율은 40%를 보이고 있어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지난 7월 24일 발생한 파크 산불로 오늘 오전 기준 42만 9,259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 5천여 명과 소방헬기 25대, 소방차 400여 대가 투입됐지만 진화율은 38%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크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대 산불 4위로 이러한 추세라면 45만 9천 에이커를 전소시킨 라이트닝 콤플렉스 산불보다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그리스 정부는 EU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 위를 뒤덮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불길은 빠르게 번져갑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는 물론 주택들도 화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Και ξαφνικά έπιασε πολύ δυνατός αέρας και γιγαντώθηκε αυτή η φλόγα και μαζί με βοή. Εκεί δεν το άντεξα γιατί είδα ότι είμαστε πάρα πολύ.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아테네 턱 밑까지 번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후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이틀째 진화 중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 EU에 화재 진압 장비와 소방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소방 장비와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고 다른 주변국들도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 지역 인근 25곳 마을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대피했고 아테네 북동쪽으로 향하던 여객선은 우회했습니다.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국가에서는 해마다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산불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산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근 뉴욕시에 신종 마약이 성행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시 클럽가에 새로운 신비의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핑크 코카인으로 불리는 마약이 뉴욕시 내부로 대량 유입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식 색소를 이용해 밝은 핑크색을 띠고 있지만 해당 약물의 성분은 판매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브릿짓 브레넌 뉴욕시 특별 마약 단속 검사는 핑크 코카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합돼 있다며 이처럼 치명적인 마약 공급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특별 마약 단속 수사관은 테스트 실험 결과 핑크 코카인으로 성행하고 있는 해당 마약은 실제 코카인 성분은 거의 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케타민부터 엑스터시까지 저렴하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인공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레넌 검사는 성명을 통해 핑크 코카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당 약물을 복용할 경우 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으로 인해 흥분될 수 있고 동시에 케타민과 같은 물질로 인해 진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혼합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특별 마약 단속국 특별수사관 프랭크 타렌티노는 일부 사례에서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매상들이 소비자들을 중독시켜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펜타닐을 섞고 있으며 위험한 약물 유통 및 소비 급증은 부모들이 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해당 마약들은 음지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최근 뉴욕시 한 여성이 핑크 코카인과 기타 약물을 휴대폰 메시징 앱을 통해 판매하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핑크 코카인은 투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이 약물의 유입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3년 1월 뉴욕시에 처음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새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2024-25 학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는 40만여 명으로 오늘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팬데믹 이후 등록률이 감소했지만 시험 점수가 회복되고 안정적인 재정을 자랑하는 등 낙관적인 새학기를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육부로 지원하는 기금은 학생 출석률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등록률이 감소한 LA 통합교육부는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는 전반적인 출석률, 졸업률이 개선되고 수학과 영어 점수도 올랐지만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감자를 껍질째 구워 먹으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건강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 네다 아카반 교수팀에 따르면 식사로 쌀밥 대신 구운 감자를 먹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공복 혈당 수치가 소폭 감소하고 심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26주간 껍질째 구운 감자와 흰 쌀밥을 먹게 하는 임상시험을 했는데 구운 감자를 먹은 임상시험 결과 측정된 건강 지표에 해로운 영향은 없었고 예상대로 심장대사 건강상의 이점도 확인됐다며 이는 감자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흰 쌀밥처럼 혈당 부하가 높은 다른 식품 대신 먹을 수 있는 건강 식단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고칼륨 식단은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며 감자는 식이칼륨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자 껍질에는 혈당 조절, 지질, 포만감 개선 효과가 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식이섬유도 포함돼 있어 칼륨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서 껍질째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자가 바나나보다 칼륨 함량이 높다며 포만감을 주는 음식으로 바나나보다 감자를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